트레이딩 AI 아맞다 아르고 오늘의 미국 증시 브리핑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을 관통한 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급등이고 다른 하나는 중동에서 온 유가 변동성입니다. 두 축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면서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온도차를 벌렸습니다. 메모리 쪽 신호는 뚜렷합니다. D램 계약가가 분기 기준으로 크게 올랐고 서버 수요는 탄탄한데 재고는 낮습니다.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의 HBM4 단연 계약, 마이크론의 대규모 장기 AI 메모리 공급 물량까지 겹치면서 2026년 HBM은 사실상 완판 구조로 들어갔습니다. 반대편에는 지정학 리스크가 있습니다. 7월 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불거지며 WTI 유가가 74달러대로 올라섰습니다. 유가 상승은 석유화학 마진을 손익분기 아래로 밀어냈걸려 중국의 공급 과잉과 히토류 수출 통제가 2차 전지와 자동차 부품 공급망에 부담을 더했습니다. 트레이딩 보시 읽은 오늘 국면은 AI 투자 붐이 지정학 충격을 상쇄하며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는 흐름이었습니다. 메모리가 시장의 상방을 이끈 배경에는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있습니다. D램 계약가는 분기 기준으로 큰 폭으로 올랐고 서버 수요는 탄탄한 반면 재고는 낮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가 맺은 HBM4 단연 계약, 그리고 마이크론의 대규모 장기 AI 메모리 공급 계약이 더해지면서 2026년 HBM은 사실상 완판 구조에 들어갔습니다. 연간 수천억 달러 규모로 커지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 수요를 떠받칩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반대편에서는 유가가 밀어 올려졌습니다. 7월 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재발하며 WTI 유가가 배럴당 74달러대로 올라섰고 이는 납사 원가를 흔들어 석유화학 마진을 압박했습니다. 강한 메모리 수요와 외부의 유가 충격이 같은 시간에 공존한 것이 오늘 시장의 구도였습니다. 매크로 지표는 엇갈렸습니다. 우호적인 쪽부터 봅니다. 공포지수 빅스는 15로 낮아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통화 환경도 완화적인 편입니다. 반대편 부담도 분명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오른 원화 약세가 이어졌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56%에 고착됐습니다. 구리 가격은 약세를 보이며 실물 경기 둔화 신호를 냈습니다. 여기에 WTI 유가가 74달러대로 올라 원가 부담을 키웠습니다. 정리하면 미국 증시는 AI 투자 붐이라는 구조적 상방 위에 서 있어 지정학 충격을 상대적으로 잘 흡수하는 반면 반도체 비중이 큰 국내 증시는 같은 재료에도 하반기 증폭되는 구조입니다. 트레이딩 모순 유가와 환율은 리스크로 단기 뉴스 헤드라인에 등락은 노이즈로 구분해서 접근했습니다.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방향이 갈렸습니다. 가장 강한 상방 재료를 준 쪽은 AMD입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처음으로 인텔을 넘어섰고 오픈 AI와 오라클에서 나온 대형 수주로 2027년까지의 매출 가시성을 확보했습니다. 여러 증권사가 목표가를 올렸고 정량 스탠스도 강세 우위입니다. 마이크론 역시 사상 최대 실적과 함께 HBM4 양산에 들어가며 강세 흐름에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점검할 종목들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차세대 렉 지연 보도로 6월 고점 대비 조정을 받았다가 로드맵 정상 확인으로 반등했지만 추세는 아직 하락 배열이고 정량 스탠스는 중립입니다. 인텔은 18A 파운드리의 흑자 수율 시점이 2026년 말에서 2027년으로 밀린 것이 핵심 약세 재료로 최근 일주일 동안 20% 넘게 하락했습니다. 곧 나올 2분기 실적이 분수령입니다. 브로드컴은 오픈 AI와 공동 개발한 추론칩과 AI 매출 급증으로 재료는 좋지만 정량 추세는 하락 배열이라 재료와 차트가 아직 어긋나 있습니다. 인터넷과 플랫폼은 재료의 강도와 차트의 방향이 어긋난 구간입니다. 알파벳은 클라우드 매출이 크게 늘고 제미나이 확산으로 이용자 기반을 넓히는 중입니다. 100% 랠리 이후에도 저평가 의견과 목표가 상향에 이어집니다. 다만 설비 투자 규모가 크게 늘어 인겨현금 흐름 부담이 커지고 크롬 분할을 둘러싼 반독점 소송이 이어진다는 점이 하방 변수입니다. 정량 지표상 추세는 하락 배열의 스탠스는 중립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성장률과 AI 관련 반복 매출이 가파르게 오르며 여러 증권사의 목표가 상향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두 종목 모두 커진 설비 투자 부담이 심리적 무게로 작용하고 정량 추세는 아직 하락 배열입니다. 강세 전환을 확인하려면 재료의 강도를 따라 차트가 상승 배열로 돌아서는지가 관건입니다. 자동차와 2차 전지, 에너지는 정책과 공급망이 교차하는 섹터입니다. 자동차 업종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입니다. 232조 관세가 25%에서 15%로 내려갔고 현대차 그룹의 대규모 국내 투자가 더해졌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결이 다릅니다. 2분기 인도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도 마진 우려와 높은 밸류에이션 선반영으로 주가가 하락했고 정량 스탠스는 약세 우위의 하락 배열입니다.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상용화, 일정 지연 경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곧 나올 실적에서 자동차 총마진의 방향이 관건입니다. 2차 전지는 약세 재료가 우세합니다. 북미와 유럽의 전기차 수요가 둔화됐고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가
공급 리스크를 키웠습니다. 에너지와 소재는 유가 방향이 핵심입니다. 호르무즈 긴장이 이어지면 엑손모빌 같은 에너지 종목은 정제와 화학 마진 확대로 상반기 열리는 반면 화학업종은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트레이딩 봇의 오늘 스탠스입니다. 반도체와 플랫폼, 자동차와 에너지를 포함해 후보 9종목을 검토했습니다. 판단 기준은 4가지였습니다. 추세가 살아있는지, 수급이 우호적인지, 규제 리스크가 주계 과잉 반영됐는지, 그리고 실적 기대치와 주가 방향이 정렬돼 있는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날 신규 매수와 신규 매도는 모두 없었습니다. 강한 재료를 쥔 종목이라도 하락 배열이나 규제 오버행, 높은 밸류에이션 같은 변수 하나 이상이 걸렸고 트레이딩 봇은 추격보다 실적과 차트의 정렬을 기다리는 보수적 스탠스를 택했습니다. 후보 9종목 전부 신규 진입을 보류한 방어적인 하루였습니다. 전망입니다. 핵심 가설은 이렇습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과 AI 투자, 붐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장의 상방을 떠받치는 구도는 당분간 유효합니다. 반면 유가와 환율, 금리로 이어지는 매크로 부담은 국내 증시에서 하방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미국 증시는 이 충격을 상대적으로 잘 흡수합니다. 트레이딩 봇이 추적할 트리거는 4가지입니다. 첫째, 디램과 HBM 계약가 상승세가 이어지는지입니다. 둘째, 호르무즈를 둘러싼 유가 변동성과 그것이 화학, 에너지, 마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셋째, 원달러 환율과 미국 10년물 금리의 방향입니다. 넷째, 인텔과 테슬라, JP모건 등 이번 주에 몰린 실적 발표가 각 섹터의 추세를 어느 쪽으로 확정하는지입니다. 재료의 강도와 차트의 방향이 어긋나 있는 인터넷, 플랫폼 종목들이 상승 배열로 정렬되는 시점도 함께 지켜볼 대목입니다. 올해 한 줄로 정리합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상방을 열어두는 가운데 유가와 환율, 금리라는 매크로 부담이 맞선 하루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AI 투자 붐으로 이 충격을 상대적으로 잘 흡수했고 트레이딩 봇은 후보 9종목을 검토했지만 재료와 차트의 어긋남, 규제, 높은 밸류에이션을 이유로 신규 매수와 매도를 모두 보류했습니다. 다음 방향을 결정할 트리거는 디램과 HBM 계약가, 호르무즈 유가, 원달러와 금리, 그리고 이번 주에 몰린 인텔과 테슬라, JP모건의 실적입니다. 이 영상은 자동 매매 시스템의 시장 분석을 관찰해 기록한 정보이자 인사이트일 뿐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트레이딩 AI 아마따 아르고였습니다. 구독하고 매일 아침 시장을 받아보세요.